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까지 치루어진 현재 순위에서 빅6까지 팀들 중에 수비 축구를 하는 팀은 단 한 팀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축구는 압박 축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토트넘, 아스톤빌라, 맨유? 네. 자, 아무튼 토트넘은 엔지 감독이 오면서 올 시즌 전술이 바뀌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잘 나가던 상황에서는 맨시티 전술을 따라하고 있다면서 엔지 감독은 인터뷰 중에 여유롭게 농담을 던지면서 맨시티 전술 카피하러 간다고도 했었죠. 토트넘은 13라운드에서 이 공격적이면서 강한 압박하는 전술을 아스톤빌라에게 그대로 적용을 할 것입니다. 엔지 감독이 첼시전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불리한 상황에서 원정 울버햄튼전을 통해서도 그랬고 2연패를 하고도 인터뷰에서도 같은 전술로 도전할 거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팬들은 매우 불안해하죠. 주전급 선수 9명이 이탈한 상황에서 특히나 센터백 주전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 아스톤빌라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BBC의 전문가 크리스 서튼은 2대2 무승부를 예측하면서 토트넘이 3경기째 무승에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인터뷰했는데 정말 잘 맞았다. 그는 자신을 믿고 있고 그 덕분에 많은 성공을 얻었다. 그렇다. 토트넘은 로메로가 출전 정지당했고 반더벤과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졌다. 핵심 선수들이 없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빌라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 밑에서 매우 잘 조직된 팀이고 토트넘을 상대할 준비가 됐다. 어떤 경기가 될지 흥미롭다. 토트넘은 점유율을 높이려 애쓸 것이다. 빌라는 강한 전방 압박으로 그들을 쫓거나 뒤로 물러나서 나가는 뒤 후반전에 반격할 수 있다. 만약 승리팀을 뽑아야 한다면 빌라를 택하겠다. 빌라는 매우 현명하고 토트넘의 빈틈을 잘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이번 경기가 무승부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심지어 그래도 승리를 정해야 한다면 아스톤 빌라를 택할 정도입니다. 또한 토크스포츠에서는 이번 경기에 통합 베스트 11을 뽑았는데 11명 중에 토트넘 선수는 단 2명 뿐이었습니다. 손흥민과 우도기, 심지어 비카리오도 안 뽑혔는데 아스톤 빌라의 골키퍼는 아르헨티나 국대 주전 골키퍼입니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포로, 캐시, 푸트볼만 하고 토트넘은 이제 벤탄쿠르도 선발 복귀 유력하거든요. 벤탄쿠르는 우루과이 국가대표로 첫 경기에서는 교체 출전하고 두 번째 볼리비아와의 홈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벤탄쿠르가 정상적인 몸 상태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공격수는 스웨덴 국대에서도 부진한 클루셉스키가 뽑힐 리 없고 손흥민은 올 시즌 스트라이커로 활용되고 있는데 오히려 와킨스가 그 자리에 있고 손흥민을 왼쪽에 배치시켰습니다. 만약 로메로, 반더벤, 비수마, 메디슨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선 확실한 건 현지 매체들은 아스톤 빌라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올 시즌 12경기 8승 1무 3패의 기록으로 29득점, 17실점으로 골득실도 균형감이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3패를 보면 개막전 때 뉴캐슬 그리고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 의외로 노팅엄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건 그냥 이변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점유율도 80% 가까웠고 슈팅을 5개 허용했는데 그 중에 너무 예리한 중거리 슛 2개가 모두 골망을 가르면서 아스톤 빌라가 이 실점을 당한 것입니다. 토트넘이 뭔가 얻어야 할 게 있다면 홈이란 것과 중거리 슛 퍼부어야 한다는 거 말고는 노팅엄은 역습 축구였기 때문에 엔지 감독이 따라하지도 않는데 참고조차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진 뉴캐슬과 리버풀 경기인데 뉴캐슬 경기는 당시에 뉴캐슬의 베스트 11이 아스톤 빌라보다 그냥 강했습니다. 토트넘이 부상자, 출전 제외 선수 문제가 없었다면 뉴캐슬과 리버풀전이 매우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얘기를 꺼낼수록 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아스톤 빌라는 강한 압박에 고전을 했습니다. 뉴캐슬, 리버풀의 매우 큰 장점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개막전인 만큼 100%를 쏟아부을 수 있을 때였죠. 아스톤 빌라가 압박을 당한다고 해서 맥을 못 추는 건 아닙니다.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전반 초반에 곧바로 동점골을 넣기도 했고 슈팅을 16개, 유효슈팅이 6개나 기록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승리할 때도 이 정도의 공격력이 나오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9개의 슈팅과 3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는데 리버풀이 미드필더부터 장악을 했고 리버풀의 득점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역시나 소보슬라이의 원더골이 경기 초반부터 나오면서 기선 제압했고 이어서 자책골과 크로스로 인한 세트피스 실점이었습니다. 아스톤 빌라도 이 정도 레벨의 팀에게는
패배할 확률이 높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경기, 매우 경계가 되는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스톤 빌라 대 브라이튼의 경기였습니다. 이 두 팀은 지난 시즌에도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고 올해 초반에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전력이 비슷하다고 평가됐는데 아스톤 빌라가 브라이튼을 6대1로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다행인 건 아스톤 빌라 홈 경기였다는 건데 축구가 이렇게 전력차가 크지 않은데도 큰 점수차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토트넘의 레벨이 잘 포장해서 브라이튼 정도의 레벨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이튼은 업그레이드 리즈 같은 팀인데 팀 득점도 토트넘보다 많습니다. 닥치고 공격. 팀 득점 자체는 상위권이에요. 패배는 아스톤 빌라, 맨시티 그리고 웨스트햄에게 했습니다. 이 웨스트햄전 경기도 매우 요상스러운 경기였는데 브라이튼이 25개의 슈팅으로 폭격을 하고도 웨스트햄에게 3실점 패배를 당했으니까요. 아무리 공격적으로 슈팅을 쏟아부어도 골이 나오지 않고 허탕을 치며 패배한다는 걸 브라이튼이 보여줬고 토트넘도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브라이튼을 상대로 6골을 넣었던 이유는 브라이튼 수비진이 와킨스 하나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화근이 되었습니다. 매우 위력적이진 않았는데 헤드트릭을 허용했고 전반 25분 만에 3실점을 했으니까 승산이 없었죠. 특히 선제 실점은 매우 위력적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맥긴이 과연 토트넘에서 이런 패스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기가 막힌 패스 한 방으로 찬스가 만들어지면서 쉽게 골이 나왔습니다. 토트넘 요거 못 막으면 무조건 실점입니다. 와킨스는 현재 6골 6도움으로 양팀 통틀어서 공격 포인트가 가장 많은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BBC는 와킨스는 이번 시즌 EPL에서 405번의 옵서브 움직임을 기록했는데 다른 어떤 선수보다 많은 수치다. 이 중에 약 138개가 박스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리그 최고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와킨스는 그렇다고 손흥민보다 슈팅력, 결정력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와킨스는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뽑혀서 약팀과의 경기에 출전했는데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나이어가 몰타 국가대표 센터백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손흥민은 빌라를 상대로 6번 출전해서 6골 1도움으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하필 홈경기에서 득점이 없는 특이한 이력입니다. 특히 손흥민 아스톤 빌라전에서 골에서 잊을 수 없는 건 무리뉴 감독 시절에 8골절이 된 상태로도 풀타임 이상을 뛰면서 2골을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유일한 핵심 손흥민은 A매치 2경기 풀타임을 뛰고 2만 킬로미터를 이동을 했다 보니까 매우 피곤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손흥민도 자신감이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손흥민과의 인터뷰를 게재했는데 손흥민은 아직 여러분은 우리의 최고 퍼포먼스를 보지 못했다. 우리는 최고 수준을 넘어서 특별한 수준을 원한다. 특별한 팀이 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우승 경쟁팀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 모두 항상 꿈을 꾸지만 현재 집중해야 한다. 하루하루가 중요하다.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경기다. 시즌이 모두 끝나면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실력, 캡틴으로서만이 아니라 멘탈도 월드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손흥민을 응원해 주려는데 오히려 손흥민은 우리를 응원해주고 힘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땡큐. 솔직히 행운이 많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비카리오의 눈부신 선방과 센터백들을 보호해줄 정도의 강한 미드필더가 필요하고 공격수들이 강한 압박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큰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 토트넘 승리!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